안녕하세요, 충북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기대하던 림을 지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와, 그리드. 자, 그리드 MPX 림을 이렇게 준비를 세팅을 해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가을부터 구매하려고 정말 부단히 이렇게 노력을 해봤고, 올해 초에 결제를 했어요. 근데 뭐 계속 차입이 이렇게 딜레이 되다가 결국에는 그냥 구매 취소를 했습니다. 에이씨,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딜레이 시켰던 그게 있어갖고 조금 빈정상해갖고 취소를 했는데, 우연찮게 또 MPX를 국내에 쓰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구나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구독자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영상은 이 그리드 MPX 림 리뷰기도 하지만 제가 구매를 하고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봤을 때 버튼 배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제 하단 쪽까지는 버튼이 없고 상단에만 이렇게 8개 4개, 4개 이렇게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 특이한 게 여기 로터리에, 사이드 로터리나 전면에 들어가 있는 로터리에도, 이 엔코더에도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다 버튼으로 인식을 하고요. 여기도 버튼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패들이 위쪽에 상단 패들이 없고, 덤프에는 보시면은 요게 오토 버튼이라고 하죠. 오토 버튼이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는 P9이라고 하는데 오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퀵릴리즈는 제가 쓰고 있는 랩픽스 동일한 거를 지금 보내주신 구독자님께서도 랩픽스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 놓은 상태고, 보시면은 패들이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소리가 너무 커서 경박스러운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막 짤깍짤깍 하는 것도 있고, 막 개인 호불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그리드 패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패들의 그 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거리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물론 마그네틱 자석을 이제 좀 더 높게 쌓으면은 좀 자성이 더 세서 이 반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클릭감이 좀 더 세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봤을 때는 이 덤프 쪽, 엄지손가락 쪽에 이렇게 7방향으로다가 전후, 좌우, 그리고 회전, 그리고 클릭까지 총 7개의 버튼이 이렇게 로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덤프로다가 쉽게 할 수 있는 또 로터리가 양쪽에 있고요. 전면에는 보시면은 뭐 브레이크 밸런스, 트랙션, 엔진 맵, ABS, 뭐 딥로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LED가, 얘네가 LED가 몇 개더라? 이게 P912 같은 경우 80개인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도 LED가 좀 많아요. 더 많은 건가? MPX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LED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그냥 LED 하나 딱 놓는 게 아니고 따다다다다다다당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MPX를 구매하려고 할 때 봤을 때는 이 로터리가 이렇게 돌리면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설정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색깔 조절이면 뭐 이렇게 바로바로 가능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레이스 다이렉터 이 전용 그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금 심업으로만 셋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얘네가 그냥 통째로다가 바인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도 이 LED 버튼 안에 LED가 하나, 둘, 셋, 4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4, 4, 16, 16개, 그럼 32개. 여기에는 몇 개씩이지? 얘네도 한 8개씩인가? 그럼 8개씩 40개. 70인가? 그러면 70인가? LED가 몇 개인지 써 있을 텐데, 87개 더 많아. 더 많으면은 몇 개지? 50개가 아니고 10개씩 있는 거네. 한 개당 10개씩 있는 거네, 여기에는 4개씩. 그러면 4, 4, 16, 16, 32, 그러면 50개. 각각에 10개씩. 근데 이거를 통째로다 바인딩을 묶어 놨습니다. 아마 개선을 하면서 이번에 나온 모델들이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 점은 사실 살짝 아쉬워요. 하지만, 프로세서를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인 거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추측을 합니다. 우선 그립감은 맨손으로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글러브를 끼거나 상관없이 정말 쫀득쫀득한 그립감입니다. 지금 요런 이렇게 실리콘 재질의 이런 글러브를 쓰는 것보다는 이 핸들에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요 정도 되는 글러브로다가 꼈을 때가 훨씬 더 그립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쫙쫙 늘러붙는 느낌보다는 살짝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그립이 쥐어질 때 쥐어지고 조금 미끄러질 때 미끄러져야 되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그냥 붙어서 쩍쩍 붙는 느낌? 그래서 이런 형식의 이렇게 약간 글로시한 그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요런 그냥 코팅되어 있는 정도가 차라리 여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장갑을 낄 바에는 그냥 맨손으로 잡아도 충분해요. 그립이 정말 뭔가 이렇게 그립감은 상당히 뛰어나다. 애셔랑 비교해봐도 그리드도 상당히 좋고 애셔도 상당히 좋아요. 둘 다 뭐 거의 뭐 이 실리콘 그립의 느낌은 좋고요. 여기 덤프를 넣는 부분, 여기가 조금 얄쌍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훨씬 파지하기가 좋았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파지를 하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 손가락이 이렇게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진짜 이렇게 다칠 수도 있긴 하겠죠. 이렇게 잡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거는 뭐 개인 호불호고, 제가 그 정도까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1.7kg 그리드 P911,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이제 보면은 포르쉐 림 있죠? 예. 요거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워요. 이 P911의 가장 큰 단점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무거웠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식으로다가 전면에는 카본이고 뒤에는 통 알루미늄을 커팅을 해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얘는 좀 심플합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와이드 DDU도 좋지만 6.5, 6.8 요 정도나 아니면 5인치 정도 DDU 정도를 가운데에 놓는 게 가장 배치가 괜찮지 않나. 32인치 트리플에 요 그리드에서 나오는 게 요게 조금 저렴하거든요. 얘가 저렴하다고 하면 좀 욕먹을 수 있는데 40만 원이구나. 안 싸네. 얘가 이제 5인치잖아요. 요게 보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지금 요거는 6.8이고요. 저도 이것도 주문했다가 취소한 건데, 무튼 요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DDU를 하나 가운데 딱 놓으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지금 제 구성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용하기는 상당히 그냥 익숙하고, 그냥 그리드구나, 그냥 눈 감고 VR로다가 이 화면을 보지 않고서 하더라도 그냥 바로 이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점이 정말 괜찮으냐, 이 노브의 위치, 이게 여기서 손을 띄고서 그립을 띄지 않고 조작이 된다라는 거, 그냥 바로 이게 바로 된다라는 거. 예. 물론 주행을 하면서 할 일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 그립에서 손을 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요 상태에서 더 엄지로다가 기본적인 걸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물론 전면에 있는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손을 띄고서 조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간단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띄지 않고서 바로바로 조작이 가능하고, 예, 이렇게 해서 만약 이런 것들 조작을 하려면은 그립을 띄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닌 그냥 방향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 정도까지는 그냥 그립을 띄지 않고서 바로바로 조작이 가능하고, 이 덤프 요 위쪽에 있는 오토 버튼, 예, 오토 버튼도 상당히 클릭감이 쫀득쫀득하다. 그리고 얘네 버튼 느낌은 얘네들하고 비교하면 이게 더 나아. 애셔도 좋긴 한데 이게 이번에 올해 나오는 모델들부터 이 부분이 싹 바뀌었거든요. 여기 주변이 실리콘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이 있는데도 실리콘으로다가 다 되어 있어 갖고 상당히 괜찮고, 이 스티커가 요게 스티커인데 플라스틱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요게 좀 사이즈도 바뀌었고, 얘네가 지금 다른 그 핸들들 큐브 컨트롤 같은 거에 비해서 빛 번짐이 좀 없이 그냥 빛이 고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튼 하나당 4개 LED가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0개가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다라는 게 또 그리드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고, 우선은 핸들이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뭐 정말 뭐 심큐브 얼티가 아니 뭐 20Nm까지 아니더라도 뭐 그냥 한 15N 정도 되는 15N, 12N 정도 되는 DD에서 돌려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소화내야 뭐 충분히 되는데, 그 피드백이 그 저항이 덜 생기는, 얘가 무거우면 그만큼 모터에서 부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림이 무거운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손해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얼라운드로다가 그냥 일반 입문하는, 뭐 요즘에는 뭐 입문도 다 뭐 R3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입문을 하시긴 하는데, 대부분 DD로다가 입문을 하시는데, 그 DD에서 알민이나 뭐 R3급 정도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법함. 물론 그 기기에다가 얘를 하면은 너무나도 투머치해지는 금액의 언밸런싱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소화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가격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가격은 조금 비싸요. 예, 166만 9천원, 166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배송비 뭐 한 8만원 정도의 관세를 포함하면은 대략 어바웃 뭐 한 200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워런티는 2년을 보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가 맞나? 정확하게 맞나? 워런티가 10렙이 2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네. 그거는 찾아보는 걸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액정이 없는 림을 쓴다라고 했을 때 버튼의 LED도 이렇게 나오고, 요런 림이 좀 장점인 거는, 만약에 지금 이런 애셔 같은 림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맥라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로고 플레이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림을 쓰고 싶은데 내가 오늘 타는 거는 포르쉐야. 그러면은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거든요. 몰입감이 깨져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내가 메인 림 하나만 갖고서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 굳이 뭐 포르쉐나 페라리나 BMW 이런 거 안 해고 딱 플레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차를 타더라도 그냥 요거에 딱 익숙하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MPX는 제가 봤을 때는 뭐랑 비교를 해봐야 될까? 요거에 비교해 볼 만한 거는 바바리안 알파림 정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비슷한 것 중에서 보면은 금액선도 얼핏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좀 가성비로다가 보면 신매직에서 나오는 그 여기 위에 LED 블로우 있는 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위에 상단에 LED가 없다라는 게 조금 다소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뭐 그 림이 워낙 가성비가 좋은 림인 거고 하이엔드 림에서 봤을 때는 요 정도면은 퀄리티는 그만큼 보장을 한다. 아, 그리드의 퀄리티는 보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유전원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단자에서 전원하고 데이터 포트하고 해서 두 개를 해서 총 6개의 핀이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파워 인젝터, 데이터 인젝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핀 USB만으로다가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 유선인 거는 뭐 서드 파티 림들은 대부분 유선을 사용을 해요.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막 시미큐브를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유선 림에 대한 거부감은 없거든요. 우선 저는 뭐 유선이면 유선인 대로, 무선이면 무선인 대로 쓰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분명 계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파나텍이나 신매직이나 모자나 특정 브랜드 원메이커로다가 딱 올인원을 해놓으신 분들은 대부분 무선에 익숙하고 그냥 퀵 릴리즈에서 딱 꽂으면 그 안에 핀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소 거부감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그걸 참고서 쓰는 정도는 충분히 그건 호불호일 수도 있겠다. 그거는 호불호일 수 있겠다. 근데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익숙한 제가 2년 넘게 썼던 림에서 그냥 딱 액정 빠져있는 심플한 그런 느낌이고 버튼감도 버튼 씹히는 느낌도 없어요. 너무나도 괜찮고 로터리 구분감이 지금 제가 뭐 전용 마이크를 지금 수음하는 게 아니고 고프로로다가만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수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구분감, 로터리 클릭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소음이 크지도 않고요. 구분감도 명확하고 패들도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물론 파나텍 포디움 페달인가요? 그게 저는 더 느낌은 제일 좋았어요. 물론 제가 요즘에 나오는 파나텍이라든지 아니면 모자 신매직 하이엔드급의 모자에서도 요즘에 뭐 람보르기니 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써봐서 제가 그 정도 퀄리티의 제품들하고 비교를 못 해보겠지만 이 느낌을 봤을 때는 버튼은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이고 패들은 좀 묵직하면서도 소음이 크지 않은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드에 대해서 조금 그냥 여담을 풀자면은 영상을 보시고서 이거 괜찮겠다 사고 싶다 해도 사기 힘든 게 그리드예요. 왜 그러냐? 품절입니다. 예. 대부분이 얘네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의 품절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다다음 달에 판매할 거야. 다다음 달 정도부터 주문을 받을 거야. 주문을 받아요. 다음 달에 보내줄게. 그러고서 딜레이 돼요. 이런 게 너무 허다해요. 그래서 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권하지만 저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저는 한번 기다려보다가 포기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뭐 자체 어플도 있고 뭐 당연히 심허브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전에 뭐 P911 같은 경우에 초창기 나왔던 모델들 같은 거는 보면은 아두이노 들어가서 뭐 1번부터 80번까지 뭐 LED 각각 이거 하나하나 다 설정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손쉽게 할 수 색깔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허브를 조금만 다루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드는 확실히 명성은 그대로다.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다가 기억하는데 관부가세 포함하면은 아마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전체적인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6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원까지 해서 총 6핀이고 아마 심랩에서 이번에 39Nm DD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레이스 디렉터 이 프로그램으로다가 제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뭐 심랩에서 DD까지 출시하면은 뭐 전체 다 거치대부터 해서 올인원으로다가 다 하는 건데 봤을 때는 퀄리티는 좋습니다. 물론 뭐 제품이 그냥 항상 재고가 스탁이 있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 부분만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AS도 대응도 빠른 편이긴 하고요. 예. 림의 퀄리티는 뭐 그냥 얘네도 중국에서 만들긴 해요. 그렇긴 한데 중국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확실히 이 이름값은 한다. 제가 알기로도 얘네도 중국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더를 하면은 얘네 회사가 어느 나라 네덜란드인가 어디나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심랩이랑 이 그리드랑 그 나라가 모기업이 그리드의 모기업이 이제 심랩이 된 건데 심랩이랑 그 나라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공장은 또 중국에 있어. 약간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요즘에는 뭐 전 세계가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봤을 때는 중국에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퀄리티는 매우 뛰어나고 이건 뭐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뜯어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만 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은 림의 만족도는 상당히 탐이 날 정도로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봤고요. 제가 이 다음에는 이제 F1 림이 하나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F1 림이 올 건데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또 다른 아이템들 갖고 와서, 그리고 제가 오픈톡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F1 더 무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오픈톡방 있습니다. 최근에 F1 더 무비 보면서 좀 영상을 조금씩 다시 올리긴 시작했는데 장비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허브 관련된 거, 장비 세팅, 프로파일 세팅, 뭐 장비 추천, 뭐 이런 것들, 뭐 저렴한 거야 뭐 제가 오히려 반대로 신매직이나 모자를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조금 중급 이상으로다가 조금 구축을 하시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션 시뮬레이터를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카톡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오픈톡방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복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